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수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256. 그럼 로그 2의 2가 1이죠. 1. 요 값은 1이고 로그 2의 256. 이 값은 256이 2의 8승이죠. 그래서 8입니다. 그러니까 1과 8 사이에 로그를 여러 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1이고 맨 뒤에 게 8입니다. 요 사이에 n개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었더니 모든 항의 합은 63이었다. 그럼 모든 항의 합이 나왔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등차수열 공식 중에서 2분의 n a 더하기 l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n은 개수인데 요 사이에 있는 게 n개죠. a 첫째 항부터 둘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게 n개입니다. 근데 앞뒤에 한 개씩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n 더하기 2개죠. n 더하기 2개. 첫째 항은 1이고 마지막 항은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63이 되는 n값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1로 곱할까요? 그럼 63 곱하기 2가 되고 여기 9죠. 그럼 9로 나눕니다. 9, 6에 9, 7에 63. 그럼 이쪽이 약분되면서 9로 약분되면서 14가 돼서 n 더하기 2가 14. 그럼 n은 12가 되죠. n은 12.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게 12개였다는 얘기예요. 12개. 그럼 전체는 14개죠. 전체인지 가운데인지 잘 세야 됩니다. 이때 물어본 거 A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죠. 실질적으로는 앞에 로그 2에 1이 있으니까. 그리고 12개였고 요 마지막에는 이 값은 14번째였습니다. 가운데 1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는 첫째 항 더하기 14번째니까 13D가 8이 나오는 거고 13D는 7, D는 13분의 7. 분수여서 조금 이상하지만 계산 정확하게 했으니까 일단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 첫 번째 항은 1이 아니라 로그 2의 A1은 첫째 항에서 공차들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A3은 세 번째 항이 아니라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네 번째 항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D는 13분의 21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13분의 20이 되고 밑에는 13분의 13을 더해서 34가 되겠죠. 그래서 A1은 2의 로그 성질입니다. 13분의 20승이 되고 A3은 2의 13분의 34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로그에서 배웠습니다. 일단은 로그, 지수화 로그에서 물어본 거는 요 A1분의 A3이에요. 그럼 분수는 나눗셈이라고 그랬죠? 분수로 적는 거는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A1분의 A3이 되니까 2의 13분의 20승 분의 2의 13분의 34승. 그럼 지수끼리 뺄셈이 돼서 2의 13분의 14승이 되겠죠? 근데 물어본 거는 밑이 4입니다. 밑이 4라는 거는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4에서 제곱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4가 되고 13분의 7승이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P 더하기 Q의 값이 얼마냐? 요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13 더하기 7이니까 20이 됩니다. 20. 답은 20이 되겠죠. 차근차근 풀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 가운데에 써 있는 숫자 중에서 A3 이러면 세 번째 항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아니죠. 두 번째 항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푸는데 뭐 지장이 없습니다. 7번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자, 이거는 집합표시인데 집합표시 중에서도 조건제시법이죠. 그 조건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 자, 이게 막대기 때문에 바라고 있습니다. 요 바 앞에가 중요합니다. 앞에. 요 앞에가 뭐냐면 원소의 모양이에요. 원소의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나야 됩니다. 근데 n은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럼 1부터 대입하는 거죠. 1부터 대입해서 a라는 거는 이런 모양인데 1부터 대입해서 1, 2 대입하면 5, 3 대입하면 9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4씩 커지는 등차수열이죠. 13, 17, 21, 25 이렇게 나가는 등차수열. 이해되시죠? 요 앞에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가 지수로 뭐 이렇게 막 써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곱하기 4에 뭐 이상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모양을 유지시켜 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 앞에 모양을 유지시키면서 대입한다. 그래서 이 앞에 모양은 앞에 써 있는 이 숫자는 원소의 형태다. 원소의 모양, 이 집합 A의 원소의 형태. 뒤에 거는 이제 대입하는 뜻이죠. 자, B입니다. B도 적어주면 B는 n이 자연수니까 또 대입합니다. 5, 2 대입하면 8, 3 대입하면 11, 30 커지죠? 14, 17, 20, 23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 A와 B의 교집합이 X다. 이때 원소의 모양은 X다. 그러니까 X가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거 바로 보이죠? 여기 5, 그 다음에 18, 11, 14, 17. 그 다음에가 아마도 5에서 17 됐으니까 12가 커져서 29일 텐데 좀만 더 적어보면 여기 29 바로 나오죠? 29. 요 다음에는 26, 그 다음에 29. 그래서 29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랬으니까 처음에 C라는 원소는 처음에 5가 나왔고 17이 나왔고 29 나왔고 12씩 커지니까 12씩 더해서 써보면 41, 53, 65, 77, 89, 그 다음 100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거의 합은 그랬으니까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일일이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더하고 그럼 더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전에 5랑 17까지 찾았죠. 5, 17. 아까 29를 안 찾았어요. 그럼 5, 17 찾는 순간 이거는 1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에는 12씩 커졌으니까 12n 첫째 항은 5 빼기 7. 그럼 1 대입하면 5가 나오죠. 2 대입하면 17 나오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12n 빼기 7인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12K 빼기 7.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2 곱하기 K 공식은 2분의 8, 9 빼기 7은 우리랑 곱하죠? 8, 7은 56. 2 약분하니까 4, 9, 4, 36. 12 곱하기 36.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144 곱하기 3이니까 432 빼기 56 빼면 376이 되겠죠. 376. 답은 2번이 됩니다. 376. 그래서 시그마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더해도 됩니다.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더해도 되겠죠. 쭉쭉 더해도 되고 계산 방법은 이제 편할 대로 자기가 평소에 풀었을 때 정답률이 높은 거, 나는 시그마 했더니 자꾸 틀린다 그러면 일일이 더하시면 되고, 시그마 나 자신 있다 그러면 시그마로 계산하셔도 되고, 정답률 높은 걸로 본인 취향에 맞게끔 계산하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리고 Sn 더하기 2 빼기 Sn이 8입니다.
자, Sn 더하기가 무슨 뜻이었죠? Sn. 여기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는데 Sn이라는 거는 A1부터 더해서 n번째 항까지. 이걸 다 쓰려니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가운데 점점점 처리를 했는데 점점점 처리를 해도 길죠. 그래서 요거를 짧게 쓴 게 SN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SN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짧게 더해서 써놓은 거구나. 그게 SN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SN 더하기는 그럼 모르겠어요.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AN까지 더하고 다시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까지 더한 거예요. 요까지 더해버리면 SN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거는 SN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이 두 개가 딱 남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이론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AN과 SN의 관계, SN이 어떻게 나왔고 AN이 어떻게 되는지 되시는 걸로 알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SN 더하기 2에서 SN을 빼면 이게 두 개가 남습니다. 이 두 개가 남는 게 8n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적으면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가 8n이다.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 더하기 1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D, 첫 번째 항 더하기 N 더하기 1D는 8N. 더해보면 2A1 더하기 여기 ND 정기하면 ND니까 2ND 더하기 D는 8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이 더 이상 안 되죠. 뭐 A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식을 하나 더 가르쳐 주든지 지금 A도 모르고 N도 모르고 D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아까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1, 2, 3, 4 어떤 수가 여기 들어가든지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항상. 자, 요런 말이 무슨 말도 있었냐면 더 많이 나오는 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요 말이 훨씬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살펴보면 요 표현이 제일 많아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 그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실수가 K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식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K 값이 변하면 등식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안 변하죠? K 값이 없어지니까. 그럼 K 값은 자연수인데 어떻게 왜 없어지죠? 0을 곱했으니까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왼쪽 2항에서 8n을 줄게요. 마이너스 8n은 0입니다. 그럼 n으로 묶습니다. n으로 묶으면 2d 빼기 8이 되고 2a1 더하기 d는 0이 됩니다. 자, n에다 넣어볼게요.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1. 그러면 이게 바뀝니다. 2d 빼기 8. 2 넣으면 4d 빼기 16. 계속 바뀌죠. 3 넣으면 6d 빼기 24. 근데 이 값이 0이라면 n 값이 어떤 값이든 관계가 없겠죠.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이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d는 4입니다. d는 4. 그럼 d가 4가 되고 d가 4니까 요 d가 0이 되려면 a1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물어본 게 a10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이므로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9d는 9, 4, 36 그래서 34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예전에가 아니라 한 3년 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4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랑 같은 말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또는 어떤 실수, 그러니까 임의죠.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밑에 건 조금 좀 덜 나오는 표현이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모든 자연수도 여기 모든 있죠. 모든 K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게 들어온다면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지 성립합니다. 그럼 없어지려면 0과 곱해줘야 돼요. 0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n이었죠. n으로 묶은 후에 n과 곱해져 있는 요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면서 n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n에 대해서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자,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게 제가 강조했던 거는 앞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얘는 이렇게 풀더라 라고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놓고 외우세요. 자 9번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근데 여기 바로 할 수 있죠. 여기 A1 첫 번째 항은 2예요. 2. 첫 번째 항은 2. 옆에는 뺄셈이네요. 뺄셈이니까 로그 2에 A3분의 A5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 A3이라는 거는 등비수열이니까 AR 제곱이고 A5는 AR의 4제곱입니다. 그럼 약분되니까 R제곱이죠. 이 값이 R제곱이에요. 근데 R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2의 로그 2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입니다.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양수했으므로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이때 첫째 항은 2였죠. 2 곱하기 셋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 약분되니까 1 답은 3번이겠네요. 이건 뭐 싱겁죠. 너무 쉬워서 8번이 훨씬 중요한 잘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8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근데 얘보다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10번입니다. 두 등비수열 A, N, B에는 첫 장이 모두 1이고 A3은 4A2랑 같다. 그럼 첫 장 1이니까 1은 안 쓰고 R제곱은 4A2 첫 장 1이니까 그냥 R 그럼 R이 그냥 4죠. A에 R은 4입니다. 그래서 A 10번째 항은 1 곱하기 R의 4의 구승 10번째 항이니까 B2입니다. B2는 첫 번째 항 1이었으니까 그냥 R이죠. 2 곱하기 B3는 첫 번째 항 1이고 R제곱이죠. 그럼 R은 여기서 2분의 1입니다. 이때 B10은 첫 번째 항이 또 1이고 2분의 1의 구승이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2의 K승이다. 자, 그럼 4를 2로 바꿉니다.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18승 곱하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마이너스 9승 곱하기니까 더하죠. 2의 9승 이 값이 2의 K승 그럼 K는 9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었죠. 자, 90번은 너무 쉬웠고 뭐 페이지 남으니까 뭐 억지로 문제를 껴넣는 그런 느낌이고 8번에 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 정도니까 꼭 알아두시고 아까 여기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 중에서 조건제시법은 요 바 앞에가 이가 문제가 쉬워서 그렇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뒤에 거를 대입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그 킬러 문제 4점짜리 보면은 정말 잘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